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7%, 그리고 코스닥은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나 3시쯤 되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연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일단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속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시장을 환호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앞으로 물가가 잡힐 때까지 끝까지 금리 인상을 올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 그 발언과 별도로 점도표에서 다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4.5%, 4.2% 이런 높은 금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있다 그러면은 역시 강력한 긴축을 시사하는 것이 되어서 시장이 정말로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아침에 자고 나면 미국 시장 분위기를 곧바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일 또 금리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또 시장에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군인을 갖다가 이렇게 또 동원했다고 합니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높은 금리를 갖다가 경험하는 게 또 높은 물가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전쟁 이전에는 공급망 문제라 해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이 유통 과정에 있던 물류에 관계된 이 직원들,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제때제때 물건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게 물가 상승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했다 이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전쟁이 생겨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더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보인다니까. 이거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동원을 한다는 것은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일일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또 물가에 대한 또 곡물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정부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정부 세종 요 지역만 빼고요 모든 규제를 전면 해제를 해봤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반응할 리는 좀 만무하죠. 돈 관련해서 잠시 요 규제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엮어서 말씀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전체 양을 이렇게 늘렸다가요 아니면 이렇게 줄였다가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물이 흐르듯이 골고루 여기저기 막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전반적인 금리를 통해서 돈은 전체 양을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늘어난 돈 아니면 줄어든 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방향을 유도하는 겁니다. 돈이 이쪽으로 흘러라. 우리가 치면은 논에 물 댈 때 물길을 만든다. 대충 그런 의미입니다. 이쪽으로 물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쪽으로 물길을 내면 아무래도 그쪽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쪽에 자산 가격이 돈이 이쪽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은 저절로 물이 이렇게 쭉 빠지게 되니까 자산 거품이 꺼지게 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도 정부 이 정책들도 전부 다 돈에 관련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개념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으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한번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왜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돈도 하게 되면 파산하는 쪽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고 주식시장도 과도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때리잡겠다, 정부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식 가격을 때리잡겠다,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때리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거. 아니면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야 된다, 아니면은 뭐 주식 가격이 좀 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도 문제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정부에서 안간힘을 써서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저게. 부자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요 개념은 또 다른, 일단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자, 또 하나는 이 정부가 이 물기를 이쪽으로 흘러 보내려고 이렇게 규제를 해제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기대는 이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늘어나 가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심리적으로 할 때가 아니야 생각하면서 돈을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게 되면은 정부 정책은 실패하겠죠. 유도한 대로 돈이 흘러가지 않게 되겠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저쪽으로 돈이 좀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도 돈도 실제로 흘러가고 싶어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규제로 인해서 흘러갈 돈이 없다면,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라면 그 대책은 또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관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또 자산을 가진 사람들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자산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가,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돈이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시장 수급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 이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죠. 그 나머지 업종들은 소소합니다. 보세요. 수급이 대부분이 이 전기전자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거래가 많지 않은 관망장세였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종목 세 종목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일단 딱 봐도 한국 사이버결제 굽니다. 수출구니까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 멀리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여기 기둥이 있죠. 초보자들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기둥 걸어서 이쪽에 초보자 전문가 영역인데, 일단 이 시점을 해서 초보자 영역이고, 지금 숫자가 9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삼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10이죠. 그래서 요거는 멀리 보면 뭐 발 담그듯이 조금씩 들어가도 되는 그런 단계라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멀리 봐야 됩니다. 시장 멀리 볼 때는 그 기업 실적 아니면 성장 전망, 적어도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내 돈을 갖다가 저쪽으로 던져놨는 건데, 던지는 그쪽이 과연 오랫동안 안 망하고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던지는 겁니다. 짧게 단타 칠 때는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뭐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이 들어온 호가창의 움직임이 계속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기업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멀리 던질 때는 그 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간단하게 보더라도 일단 숫자가 10이죠. 그럼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하나 더 보령이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 기둥을 통해서 지금 전문가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초보자들의 영역이 있었고요.
여기 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문가들의 영역이 있었고, 여기 집중적으로 해서 요건 변곡점이었으니까 6대까지는 초보자 영역이죠. 그럼 숫자는 4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니까 저기 14가 될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제이스택이 오늘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제 충분히 높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높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조정이 되어서 예전에 파란색으로 됐죠. 그럼 이거는 그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 흐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기업의 매출이 잘 되고 있는가, 뭐 영업이익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대주주는 나쁜 놈이 아닌가, 이런 거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가장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바로 금리 인상, 또 그리고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다른 연준 의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뭐 앞으로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야기, 뭐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경기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오늘 내일 새벽 2시, 3시 정도 되면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자고 나면 미국 시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또 그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은 현재 우리가 미국 시장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정 움직이는 거 보고 또 우리는 또 전략을 또 새로 세워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